여러분, 자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꽤 강력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마다 2번, 3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장은 귀찮다, 피곤하다 정도로 느껴지지만 연구들을 보면 심장병과 뇌졸중, 그리고 낙상 위험까지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에서 심장 쪽 문제와 뇌혈관 문제의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뭐. 60 넘으면 다 그래.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전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게 되는지, 그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잠들기 전 한 스푼 습관과 저녁 낮 시간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나이 들수록 밤에 자주 깨는 진짜 이유 2가지. 많은 분들이 밤 소변이 늘어나는 이유를 방광이 약해져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원인,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호르몬의 감소.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단순합니다.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밤이니까 소변 좀 덜 만들어. 몸 좀 쉬게 해줘. 젊었을 때는 이 신호가 아주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물을 조금 마셔도 밤에는 소변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호르몬이 밤에 분비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신장이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안 마셨는데도 새벽에 꼭 1번, 2번은 깨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즉, 방광이 갑자기 약해진 게 아니라 밤과 낮을 구분해 주던 몸의 시계와 호르몬 리듬이 흐려진 것에 더 가깝습니다. 2번째 원인, 방광이 예민해지는 현상.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방광이 점점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꽉 차야 신호가 옵니다. 보통 성인 기준으로 약 300ml 정도는 되어야 화장실 가야겠다 하는 느낌이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5세 전후부터는 12만 150ml 정도, 종이컵 반컵도 안 되는 양만 차도 뇌로 빨리 화장실 가 라는 신호가 전달되기 쉽습니다. 즉, 양이 문제라기보다 신호가 너무 빨리 울리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화재 경보기가 조금만 연기가 나도 요란하게 울어버리는 것처럼 방광의 신경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뇌를 깨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보면 이것밖에 안 나왔어? 왜 이렇게 자주 마려운 거지? 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습관이 더해지면 방광은 더 예민해집니다. 바로 마렵지 않은데도 잠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혹시 자다가 마려울까봐 미리 가둬야지. 이 행동을 반복하면 방광은 조금만 차도 비워야 하는구나라고 학습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자주, 더 빨리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즉, 호르몬 변화로 밤에도 소변이 더 만들어지고 방광 예민화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고 미리 가기 습관으로 그 신호를 더 빨리 학습시키는 흐름이 겹치면서 밤에 2번, 3번씩 깨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밤 소변이 단순 불편함이 아닌 이유, 몸 전체에 오는 3가지 위험. 밤에 자주 깨는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여러 번 끊어지는 패턴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 뇌, 그리고 낙상 위험과 깊게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심장에 가는 부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혈압이 1020% 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심장이 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심장이 무거운 짐을 실은 트럭처럼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정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혈압도 조금 내려가 있고 심장도 속도를 줄여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 2번, 3번씩 계속 깨면 이 정비 시간이 망가집니다. 혈압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심장이 쉬어야 할 때도 계속 긴장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밤에 2번 이상 깨는 어르신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1.8배,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 대사 16시에 이런 사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이 단순한 수면 질 문제를 넘어서 심장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뇌 건강과 기억력, 치매 위험, 수면은 단순히 눈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깊다고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은 깊은 수면 동안 뇌척 수액이 순환하면서 조금씩 치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게를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낮에는 손님을 받고 계산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으면 비로소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고 진열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어떨까요? 청소를 해도 중간에 계속 끊기고 결국 여기저기 찌꺼기가 쌓이겠죠. 수면이 밤마다 여러 번 끊기는 것도 비슷합니다.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야간에 3번 이상 깨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몇 년 뒤 기억력 저하와 치매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한다.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린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꾸 찾는다. 이런 경험이 잦아졌다면 단순한 나이 탓만이 아니라 깨진 수면과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삼낙상과 골절 위험. 마지막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낙상입니다.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집 안을 걸어가다 보면 젊은 사람도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하물며 관절과 근육, 시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고관절 골절 중 상당수가 밤이나 새벽에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번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 긴 입원, 몇 달 이상 재활이 필요해지고 이후로는 예전처럼 걷거나 활동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이 크게 떨어지고 가족의 생활까지 바뀌게 됩니다. 즉,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의 청소 시간을 방해하며 낙상과 골절의 위험까지 높이는 꽤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지만 고치면 좋은 5가지 오해. 밤소변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나름의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습관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물을 거의 안 마셔야 밤에 안 깨지.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아예 끊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변을 더 진하게 만들어 방광을 더 자극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진해지고 이 진한 소변이 방광벽을 더 자극해서 오히려 더 자주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방법: 저녁 식사 후 종이컵 1컵 정도의 물은 괜찮습니다. 다만 잠들기 이 시간 전부터는 물, 음료를 조금 줄이는 방향이 좋습니다. 이 커피만 끊으면 되지.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마시는 진한 커피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 더 큰 문제는 알코올입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이 잠이 잘 올 것 같아서 마셨다가 밤에 더 자주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은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방광도 자극해서 밤 소변을 더 자주, 더 많이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참고 살아야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과 방광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에도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4번, 5번씩 깨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연구들에서도 생활습관 교정을 잘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야간 소변 빈도가 3040% 낮아진다는 결과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 무조건 참으면 방광이 튼튼해진다. 반대로 참아야 한다. 참을수록 방광이 커진다. 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벽 근육이 늘어났다 다시 수축하는 과정이 손상되고 요로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전체적인 배뇨 간격이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보통 34시간 간격 정도가 적당한 편입니다. 5. 이건 약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등의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 진료와 약 처방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야간 소변이 약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생활습관만 조정해도 절반 이상이 의미 있게 좋아졌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활습관 잠들기 전 한 스푼 습관을 함께 실천해보고 통증, 혈뇨, 갑작스러운 증상 변화가 있거나 몇 주 이상 실천해도 전혀 호전이 없을 때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는 순서가 좋습니다. 4. 잠들기 전 한 스푼이 도움이 되는 이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대체 그 한 스푼이 뭔데요? 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한 스푼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몸에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몸이 밤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돕는 작은 신호를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낮에 우리를 깨우고 활동하게 만드는 교감신경액셀, 밤에 우리를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부교감신경 브레이크 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환이 매끄럽지 못해집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과 신경은 아직 난 모드로 켜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때 방광에서 오는 작은 신호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잠들기 전 한 스푼은 3가지 측면에서 이 전환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고 부교감신경 브레이크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고 방광의 과도한 자극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5.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한 스푼 3가지 선택지. 집에서 구하기 쉽고 준비도 간단한 3가지 방법입니다. 3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해보시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천연 꿀 한 스푼. 작은 숟가락으로 꿀 한 스푼 약 5ml. 물에 타지 말고 그냥 입으로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어 밤새 혈당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수면 호르몬의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반개.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칼륨, 이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을 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반개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능하면 지나치게 물렁물렁한 익은 바나나보다는 노란색이지만 끝부분이 살짝 초록빛이 도는 정도의 바나나가 좋습니다. 아몬드 7알 정도. 아몬드는 마그네슘, 건강한 지방, 약간의 단백질, 이 함께 들어있어 밤새 혈당을 천천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 설탕이 추가되지 않은 생 아몬드를 기준으로 7알 안팎을 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보다는 이런 견과류 쪽이 더 무리가 덜 갈 수 있습니다. 3가지 중에서 달콤한 걸 좋아하면 꿀, 과일을 좋아하면 바나나, 간단한 견과류를 선호하면 아몬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3가지를 동시에 다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양이 늘어나면 소화기관이 바빠지고 오히려 밤에 깨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6. 한 스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실천법 6가지. 그냥 먹기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효과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실천법 6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잠들기 3040분 전에.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분산되고 너무 늦게 먹으면 몸이 신호를 느끼기도 전에 잠에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양 꼭 한 스푼만.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과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다시 바쁘게 돌아가면서 오히려 몸을 깨울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먹지 않기. 이 한 스푼은 가능한 한물 없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함께 많이 마시면 위와 장이 다시 활발해지고 그 자극이 신장과 방광으로도 이어져 야간 소변 신호를 더 자주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 12주간 꾸준히 해보기.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면 변화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야간 습관이 바뀌려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하기. 밤에 몇 번 깼는지 숫자만 적어보기. 잠에서 깼을 때 대충이라도 오늘은 1번, 오늘은 3번 이렇게 메모해두면 일주일, 2주일 뒤 스스로 변화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외 상황 체크하기.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을 때, 혈뇨, 통증,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소변 볼 때, 극심한 통증 등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한 스푼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 진료가 우선입니다. 7. 효과를 배로 올려주는 저녁 습관 5가지. 같은 한 스푼이라도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6시 30분 7시 이전에.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몸의 소화대사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때 늦은 시간 89시에 식사를 하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일하게 되고 이 긴장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앞당겨서 7시 이전에 저녁을 끝내는 습관을 들이면 밤이 한결 조용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잠들기 이 시간 전부터는 음료 줄이기. 따뜻한 우유나 차 한 잔이 주는 위로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이 시간 이내의 음료는 가능한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액체가 몸에 들어오면 신장과 방광이 다시 근무 모드에 들어가고 이 신호들이 밤에 다시 깨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잠잘 때 자세. 왼쪽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는 복부 압력을 줄이고 순환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와 방광을 심하게 압박하지 않는 자세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4. 마렵지 않으면 굳이 미리 가지 않기. 습관처럼 자기 전에 한 번 더 가야 안심이 된다고. 마렵지 않은데도 억지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방광에게 이 정도만 차도 비우는 게 정상이다 라고 가르치는 효과를 내면서 점점 더 자주, 더 빨리 신호를 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몸을 한번 믿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짜 가득 차면 방광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5.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빛 줄이기. TV,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조금 멀리하고 집안 조명도 너무 밝지 않게,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책 혹은 호흡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8. 낮 시간에 해두면 좋은 습관 4가지. 밤 습관과 더불어 낮 시간대도 조금만 조정하면 밤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 2030분. 일어나서 창가에 앉거나 가볍게 산책하면서 햇빛을 쐬면 우리 몸의 시계가 지금은 낮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밤이 되었을 때 지금은 밤이다라는 신호도 더 또렷해집니다. 물은 낮에 충분히, 오전에 60에서 70% 마시기. 하루 필요한 물의 대부분을 오전 오후 이른 시간에 나눠 마시면 저녁에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과 케겔 운동. 하루 20에서 30분 정도의 걷기는 자율신경 균형과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변을 잠깐 참는 것처럼 아랫배에 힘을 줬다 푸는 케겔 운동을 하루 여러 번 해보면
골반 바닥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배뇨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만. 낮잠이 너무 길어지면 밤잠이 가벼워지고 자주 깨기 쉬워집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9. 오늘부터 기억하면 좋은 핵심 정리 3가지. 이야기가 길었지만 오늘 내용에서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 탓만이 아니다.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호르몬 감소, 방광의 예민해짐, 잘못된 습관들이 겹쳐 생기는 문제이고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잠들기 전 1스푼 습관. 꿀 1스푼, 바나나 반개, 아몬드 7알 중 하나를 선택. 잠들기 3040분 전, 물 없이 1스푼만 최소 2주 이상. 당뇨나 다른 지병이 있다면 먼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기. 저녁과 낮의 흐름 함께 바꾸기. 저녁 식사 7시 이전에 마치기.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음료 줄이기.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화면 밝은 빛 줄이기. 낮에는 햇빛, 가벼운 운동, 적절한 물 섭취, 짧은 낮잠. 이 내용은 개개인의 증상과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서 힘들다는 분들이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통증, 혈뇨,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소변 볼 때 심한 통증 등 평소와 다른 이상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밤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제보다 한 번 덜 깨는 밤,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 쉬운 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삶의 리듬이 조금씩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여러분은 3가지 중 무엇을 선택해 보시겠어요? 꿀 1스푼, 바나나 반개, 아몬드 7알. 나에게 맞는 한 가지를 정해서 부담 없이 2주만 차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